IT 속으로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통신요금 인가제 이게 폐지된다는 건데 네. 사실 저 이런 거 잘 몰라요. 이게 뭐예요? 아마 이거는 우리 MC님 말고도 많은 분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20대 국회 끝나기 전에 그 네. 통신 IT 관련 법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되는데 네. 이게 일단 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통신요금 인가제라는 게 우리나라 이동통신사업자 1등 그러니까 SK텔레콤 그리고 네. 유선 1등 KT가 어떤 1등들이 새로운 요금이나 이용 약관을 출시를 하면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1등만.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폐지하고 인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1등 사업자가 어떠한 요금제를 만들어서 그거를 정부에 냅니다. 네. 그러면은 정부에서 그거를 한 달 정도 시간을 거쳐서 검토를 해요. 그리고 나면은 요금제가 나오는 것이었는데 네. 지금부터는 이제 요금제를 신고하면 바로 출시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되지만 하지만 혹시 그게 요금제가 너무 이상하거나 네. 너무 가격이 막 이래서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15일 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유보 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내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됐는데 네. 지금은 신고를 하면 일단 오케이.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럼 15일 안에 다시 빠꾸 이제 백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가 있다고 누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이제 그 이후에 검토를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부터 이거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럼 이게 왜 나왔느냐에서부터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통신요금 인가제 그럼 그게 이제 어떻게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던 게 모든 통신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등만 인가를 받았습니다. 1등만. 1등만? 네, 그러니까는 무선통신은 SK텔레콤, 유선은 KT. 그런데 그 두 개만 1등을 이제 원래 인가를 받는데 그 외 법의 취지가 뭐였냐면 1991년도에 나온 법이거든요, 네. 이게. 근데 1등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시장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이용해서 가격을 너무 깎거나 아니면 갑자기 너무 올리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자라는 게 이제 원래 취지였어요. 그랬는데 이 취지로 했는데 오히려 이게 실효성은 없고 일종의 담합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만 부추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금제가 어쨌든 나와서 한 달 정도 검토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검토 기간 동안에 나머지 통신사가 그걸 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한 달 후에 요금제가 나오면 거의 똑같은 요금이 1원도 다르지 않은 요금제를 2등, 3등이 같이 내놓는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거 오히려 담합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요금제를 누구나 원할 때 신고하게 하면 그러면은 요금이 조금이라도 변화하는 거 아니냐, 요금 안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꾸는 이러한 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1등만 뭐 이 요금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걸 한 달 동안 검증을 하고 검사한 네. 다음에 그다음에 허락을 해주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1등이든 2등이든 3등이든 전부 다 신청을 하면 네. 그러면 그냥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좀 이거 좀 이상한데 가격이 싶으면은 그때 가서 이제 한번 본다. 네, 2주 안에 이제 그거를 신청한 거를 다시 이제 이거 아니야라고 해가지고 다시 미룰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아직도 궁금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누가 이 요금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찌르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있었던 방통위나 공정에서 계속 보겠다는 건데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계속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두 개 목소리가 다른 게 통신업체나 이제 정부 쪽에서는 오히려 요금이 이래서 할인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금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네. 네, 일단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그 얘기하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갑자기. 뭔가 의심스러워. 네, 갑자기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500원, 1,000원이라도 어떻게 보면 요금제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이 일단 입장인데요. 이 어떻게 보면 이 무선통신 요즘 중심이니까 무선통신 중심에서 SKT가 얘기하는 뭐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요금제를 어떤 걸 만들어서 출시하려고 했는데 그 요금제를 오히려 그 나머지 두 통신사 KT랑 LG가 미리 알고 우리는 인가를 받지 않았는데 그들이 먼저 요금제를 내서 오히려 이제 본인들이 낸 아이디어는 한 달 정도 걸리고 나머지 통신사가 따라해서 우리가 어떤 내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인가제를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또 재밌는 게 정부에서는 이 인가제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얘기했었던 어떤 어떻게 보면 독과점처럼 느껴지는 이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검사를 하지 못했다. 우리가 단속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요금제가 나오면
그 요금제를 한 달 정도 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두 회사 같은 경우에 똑같이 내도 이거 정부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이다. 라고 하면서 일종의 피할 수 있는 네네네. 어떤 이제 그 핑계 아닌 핑계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킨 이제 정부 쪽의 주장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지금은 누구나 신고제인데 네. 만약에 똑같은 신고제에서 갑자기 세 개의 통신사가 완전히 똑같은 요금을 내놨다. 동시에. 그럴 리가. 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면 얘네 뭐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보다 공정거래법을 정확하게 적용을 시킬 수 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공정거래법을 가지고 뭔가 이 회사들의 어떤 요금제를 이렇게 뜯어보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이건 정부에서 인가해준 요금제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못 봐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게 이번 법을 이제 통과시킨 이유다라고 이제 국회의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기업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가워한다니까 뭔가 수상쩍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건 사실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거는 그거거든요. 또 청취자분들이나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값이 올라갈 것이냐 낮아질 것이냐. 네, 맞습니다. 어떤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자 단체나 네. 일부에서는 이거 오히려 요금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우리나라 통신시장이 지금 시작해서 막 경쟁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어느 통신사에서 가격을 막 저렴하게 내서 회원들을 막 데려오려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은 포화 상태잖아요. 누구나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 네. 시장 전체도 거의 뭐 5대 3대 2 요즘엔 약간 좀 4.5대 뭐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거의 고정되어 있는 일종의 과점 시장의 형태라는 거죠. 네. 그럼 그런 시장의 균형을 굳이 어떤 통신사가 나서서 갑자기 깨겠느냐라는 게 첫 번째에 이거 의미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금 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금을 새로 신고하는 거는 시간이 걸리는데 네. 기존에 기존에 냈던 요금을 저는 이거 한 20% 할인하겠습니다라는 거는 신고 없이도 가능합니다. 현재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요금을 할인을 하기 위한 거냐? 라는 것들에 대한 일종의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법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91년도부터 있던 법이다 보니까 네네. 20년 동안의 법이에요. 그랬는데 정부에서 지금까지 요금제를 1등 사업자가 냈을 때 반려시킨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20년 동안. 언제예요? 그게 언제냐면 5G 요금 나올 때예요. 얼마 안 됐네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5G 요금 나올 때 네. SK텔레콤이 그때 최저 요금을 7만 원짜리를 원래 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만 원짜리 고가 중심 요금제를 처음에 이제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했더니 이거 너무 비싸다. 처음으로 반려가 20년 만에 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최저 요금 5만 5천 원짜리 요금제가 만들어졌어요. 네. 이제 그거를 보고 나서 오히려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이거 지금 20년 동안 이 법이 별로 의미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법 같았는데 그나마 5G 요금 때 이게 있어서 네. 기본 요금이 5만 낮아진 원대가 거네. 됐다.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이 법이 없어지면 이게 이제 신고제로 바뀌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뭐 6G가 나올 때라든지 아니면 완전히 통신의 판이 뒤집힐 때 그때는 뭔가 지금처럼 반려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네.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단체나 이제 요금 인상에 이제 우려하시는 이런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서 이제 결국 이 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뭐 경쟁을 유도를 해서 이게 값이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다라든지 뭐 네. 담합을 더 쉽게 잡아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업이 많이 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아니면로 뭐 과일 가게가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엔트리 배리어가 워낙에 높은 데니까 그렇죠. 기껏해야 지금 이제 세계인 거고 그런 거 근데 그 사이에서 경쟁이라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1등이 지금 이제 과거와 다르게 점유율이 좀 내려가다 보니까 네. 1등 입장에서 우리가 2등, 3등과 경쟁해서 오히려 불리하다라는 것들을 계속 어필하다 보니까 약간 1등을 위한 법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2, 3등 업체에서는 이거 너무 없애는 게 빠른 것 같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러니까는 어떤 1등 사업자에 대해서 신고를 해가지고 하는 법은 거의 볼 수가 없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금을 가지고 통신사들이 알아서 자율 경쟁을 하되 네. 만약에 문제가 있는 요금제인 것 같다.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그 통신사들끼리 서로 뭔가 뒤에서 뭐
요금을 담합을 마친 했다. 것 같다. 네. 담합을 마친 것 같다. 그러면 상당히 강력한 제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재를 앞에 하느냐 뒤에 하느냐라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오히려 이후에 지금 제재를 하는 쪽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에서의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나 그리고 이 법을 이제 바꾼 어떤 이제 입법자 입장에서는 우리도 그래서 처음에 막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들이 자율 경쟁을 놔두되 자율 경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정말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라는 쪽으로 이 법의 취지를 좀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분명히 저도 역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좀 이게 특히나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나올 때 네. 그럴 때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당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건데요. 그렇다고 네. 당장에 뭐가 일어나기는 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갖고 오셨어요? 그럼 이 주제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당장 변화하면 네.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당장 변하지 않게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이루고 나서 이게 말씀드린 대로 국회가 지금 마무리되고 그 다음 국회가 될 때 그렇죠. 중간에 생각보다 이것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넷플릭스라든지 네네네. 엠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놓치기 시작을 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가격이 올랐을 때 원래 그런가라고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가격이 바뀔 때 원래 이렇게 자유로웠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인식하자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분명히 지금 당장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보통 이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뭐 예를 들면은 새로운 막 최고의 폰이 나와서 뭐 예를 들면 애플에서 갑자기 5G 폰을 내요. 네. 그러면 이제 통신사들이 그걸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가격을 이제 공격적으로 막 움직이거나 그렇죠. 패키지를 하거나 이럴 네네. 텐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뭔가 새로운 제품이나 엄청나게 그 통신 시장을 바꿀 만한 기기들의 출시는 좀 예정이 안 돼 있어요. 미뤄져 있어요. 미뤄져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출시를 크게 하겠다는 얘기가 생각보다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새로운 기기가 나오거나 혹은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는 타이밍에 분명히 이게 이제 아젠가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법은 분명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우리 김덕진 부소님 보시기에 이런 부분 좀 보완이 필요하다. 하나만 딱 집어주세요. 짧게. 네. 담화 미용 나오면 원가 공개할 정도로 원가 공개 시킬 정도로 네. 강력하게 이후 이제 어떻게 보면 통신사들을 규제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이 분명히 추가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통신비 비싸다 그래도 그들이 이제 경쟁이라는 이유로 원가 공개 잘 안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담화보육이고 이게 만약에 불공정 거래다라고 하면은 공정거래법으로 인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원가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까지 강하게 이 법을 이제 어느 정도 후행법을 해놓으면 당연히 이 앞에 우리가 문제됐던 것들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당장 변화는 없지만 꼭 기억해둬야 하는 인허가제 폐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